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차 범위 밖에서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검찰청장이 오차 범위 내에서 2위를 다투는 것으로 16일 나타났습니다. 서울신문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일에서 15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조사한 결과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여론조사 결과 이 의원이 29.6%로 독주했습니다. 우리 이낙연 전 총리님, 전 의원님께서 워낙 인품도 훌륭하시고 또 역량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저도 민주당의 식구이고 또 당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낙연 의원님 하시는 일 옆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함께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또 우리 민주당이 지향하는 일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께서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 지사는 15.3%, 야권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윤 청장은 13.5%였는데요. 이번 조사에는 이 지사의 재판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전날 이 지사가 지사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난 만큼 향후 대선주자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뒤를 이어 안철수가 5.5%, 홍준표 4.5%, 오세훈 4.5%, 김부겸 3.2%, 유승민 3%, 원희룡 2.2%, 심상정 2.2%, 추미애 1%, 김종인 0.7%, 임종석 0.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모든 연령대에서 지지도 1위를 기록했는데요. 지역별로는 광주 전라 58%로 가장 높았고 대구 경북 13.9%로 가장 낮았습니다. 차기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0.3%가 경제 전문성을 꼽았는데요. 이어 강력한 리더십은 23.3%, 국민 소통 능력 17.9%, 권력기관 개혁 11.9%, 시대정신 구현 5.4%, 남북관계 적임자 3.4% 순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꾸 윤석열이 치고 올라오는 것도 이상하지만 현직 검찰청장을 왜 자꾸 대권 후보군에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언감생심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짧은 기간 그가 보여준 검찰청장의 모습에서 이미 그는 평검사 수준의 리더십을 보여주었는데요. 대통령이라고요? 진짜 꿈을 깨시기 바랍니다. 족쇄를 풀게 된 이재명의 약진이 기대되는데요. 명실상부하게 여권의 대권 후보자 2명이 진용을 갖추게 된 거죠. 서로 협업하며 대선 흥행몰이를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제 우리 당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를 크게 신장시킨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대법원의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선거법이 과도하게 선거를 규제하여 각종 선거 활동이 과도하게 수사기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각종 소송과 재판이 범람하는 현실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이 결정을 환영합니다. 국회가 나서서 이를 해결해야 하며 학계의 적극적인 역할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님은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 경기도정에 더욱 전념하여 이사의 목표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잘못한 자들은 그 벌을 받기 시작했고 잘못된 일들은 이제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려고 2019년 조국 전 장관은 온몸으로 적폐와 맞섰나 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성향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가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정말 요즘같이 이렇게 속 시원한 뉴스만 나왔으면 하는데요. 천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아직도 들어갈 사람은 더 있죠. 차고 넘칩니다. 서울 북부지검 형사합의 11부 마성형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며 피고인은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 과정조차 수행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며 방송 내용은 마치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인 조국과 김세훈 부장판사의 명예를 훼손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아무런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 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 그러니까 최순실의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국정농단 재판 주심인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을 방송했는데요. 이에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듬해 우 씨를 경찰에 직접 고소했습니다. 우 씨 측은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김 부장판사와 서울대법대 86학번 동기고 최 전 비서관은 자신의 석사과정 지도교수이자 학과 선배인 조 전 장관과 가까운 관계라는 점을 들어 당시 세 사람이 함께 식사했다고 의심해왔는데요. 이 세 사람은 앞서 열린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김 부장판사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송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소명 자료를 제시해야 함에도 이런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제보한 취재원의 신분에 대해서도 단지 본인의 유튜브 채널의 애청자로서 70대 점잖고 교양 있는 어르신이라고 하면서 신분을 밝힐 수 없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또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방송 당일에 청와대에 취재협조문을 보내거나 방송이 이미 이루어지고 나서 서울중앙지법에 취재협조문을 보낸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형사 재판을 받게 된 일련의 사태에 불만을 품고 추가적으로 이 사건 제보 내용을 공개한다면서 제보자 신원을 밝히지 않고 어떤 합리적 근거나 검증 절차 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허위 사실을 방송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방송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초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에 대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는데요. 결국 1심에서 법정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죄와 벌. 죄를 지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죄를 밝히며 소명하는데 무려 1년여 시간이 흘렀는데요. 시간이 흐른 만큼 벌을 더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그가 주장한 가짜 의혹이 사실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요. 벌은 지은 죄에 그 이상을 벌로 줘야 합니다. 그래야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안 생길 테니 말입니다. 물론 이건 개인적인 견해임을 밝힙니다. 제가 이 미래통합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은 이상 미래통합당이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 수권할 수 있도록 당을 좀 근본적으로 쇄신을 해서 일반 국민들이 이제는 저 당도 믿을만하다 하는 이런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당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력과 위기에 의한 성폭력과 성추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때에 이렇게 쓸데없는 일만 하는 여성가족부를 계속 존치한다는 것은 국민 세금 낭비입니다.
차라리 여성가족부를 해체하고 그 돈으로 어려운 경제 살리기에 보태기를 제안합니다.